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고하영, 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혜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미. 김민수, 김상호,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대령님과 태경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진행하는 동안 아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실 텐데 아마 저한테는 노티스가 뜨는데 두 분은 노티스가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시면서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게. 네.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강, 고우재, 김대. 앞으로 행사는 4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을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쓰시고 김대종, 혹은 한미령, 태경, 그리고 뒤에 지역명이라든가 혹은 소속명 혹은 또 어떤 것이 감독님처럼 단순히 연수, 당신의 자월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서로 얼굴과 이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앞에 적어주시고 뒤에 어디에 사는지 혹은 소속이 있으면 소속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3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고하영, 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혜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변다인,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혜주, 장수정, 장혜원, 강민규, 고창석, 김응현, 김초원, 남윤철, 葛육근, 양승진, 윤이나. 정빈 어머님 이름 바꿔드렸어요. 네, 지금 들어와 계시죠. 함께 타신 분들. 앞으로 1분 후에 정식으로 세월호 7주기 온라인 추모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름을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 이름을 써주시고 뒤에 지역명 혹은 거주하시는 거주 지역명, 또 단체명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춘현, 이광진, 이도남, 이세영, 이영숙, 이은창, 이재창, 인옥자, 전종현, 정명숙, 정원재, 정중훈,
선원분들 자, 그러면 시간이 된 관계로 정식으로 7주기 추모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신의 이름을 앞쪽에 쓰시고 뒤에 지역명, 소속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8번째 맞이하는 봄 세월호 참사 7주기 온라인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사회를 맡은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사에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뉴욕 뉴저지 새사모는 매번 집회 때마다 세월호 참사 304명 희생자를 위한 1분간의 묵념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월호 참사 304명 희생자를 위한 1분간 묵념이 있겠습니다. 1분간 묵념. 바로 다음은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추모 공연은 뉴욕에 거주하시는 뮤지션으로서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7년간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고 7년 전 저희 모두처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조셉 리 님께서 1000개의 바람이 되어를 불러주셨습니다. 노래와 함께 저희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에 지난 7년간의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 아이들을 잊지 않고 진실 규명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길 바라며 영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김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자유롭게 날고 있죠. 다음은 헌화 및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합창, 이름을 불러주세요를 합창할 건데요. 영상과 함께 할 겁니다. 이 노래 영상에는 그리운 304명의 얼굴과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추모제이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여러분의 국화꽃을 꺼내서 헌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운 304명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아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국화꽃을 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공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아껴 불러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번 고혜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조은화, 한고은, 2번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진아,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희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4번 강승묵 강신욱 강혁 권오천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정훈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영준 임경빈 임요한 장진용 정차웅 정휘범 진우혁 최성호 한정무 홍순영 5번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전인호 최남혁 최민석 6번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협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남현철 박세도 박영인 서재능 선
이은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변다인 신발.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혜주 장수정 장혜원 선생님들. 강민규 고창석 김응현 김초원 남윤철 박육근 양승진 윤이나 이지혜 이혜봉 정수영 최혜정 함께 타신 분들. 권재근 권혁규 김순금 김연혁 리샹하오 문인자 박성미 백평권 서규석 서순자 신경순 심숙자 우정달 윤춘현 이광진 이도남 이세영 이영숙 이은창 이재창 인옥자 전종현 정명숙 정원재 정중훈 조지훈 조충환 지혜진 최순복 최승호 최창복 한금희 현윤지 선원분들. 김문희 박지영 안현영 양대홍 이묘희 정현선 아르바이트 분들. 준미 김기웅 방현수 이현우 이 영상은 6.15 주권방송 TV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저희들이 각색해서 만들었습니다. 크레딧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인숙님과 주연숙 감독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원고 2학년 4반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님 전인숙 씨와 당신의 4월 감독님 주연숙 감독님을 모시고 하기 전에 앞서 두 분의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듣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어디 계세요? 어머님부터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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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감독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4월의 감독 주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행사하기 전에 앞서서 영화 링크를 보내줬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감상하시고 나서, 그 관람을 하시고 나서 질문을 미리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8시부터 10시, 맥시멈 10시까지라서 되도록 1시간, 앞으로 1시간 혹은 1시간 반 안에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원래는 여기서 직접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미리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어머님과 그리고 감독님께
드리고 그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시간이 좀 남는다면 즉석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질문도 들어보고 감상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신의 4월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감상평을 주셨는데 그 감상평을 짧게 몇 마디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4월을 보고 느낀 점들을 적어주신 분들은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했던 분들의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져 저도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슬픈 사건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의도가 좋았다. 포커스를 유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두어서 이야기를 잘 풀어갔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분은 자극적이지 않고 질타하지 않고 일반인 평범한 국민의 시각으로 전체를 내는 것이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무엇보다도 영화 마지막 엔딩이 올라가고 마지막 자막이 그리고 당신이라고 떠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영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했던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먼저 그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님은 어떤 계기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얘기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비슷하게가 아니라 그 시기에 2014년 4월 16일 배가 침몰하는 장면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도대체 저는 유가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인을 잃지도 않았는데 왜 그 장면을 보면 계속 슬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 상황에서 당시에 제대로 추모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잊었나? 다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우울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노란 리본을 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한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된 소식이나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참사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 큰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다른 감독들도 계시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옆에서 도와드리긴 했지만 제가 직접 세월호 참사 관련된 뉴스라든가 자료라든가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3주기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노란 리본을 메고 다니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이미 이전부터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셨는데 제가 그제서야 이제 그 노란 리본을 단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분들은 지인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그날을 기억하시려고 할까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날을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날을 기억하고 나만 그날이 되게 슬프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다른 그 날을 지켜본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3주기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유가족분들이 되게 외롭게 느껴졌어요. 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싸우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나만 슬프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네요. 네네네. 그러면 감독님의 영화를 만드는 계기를 들어봤는데 어머님께서는 영화를 보신 소감은 어땠는지 어머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네, 괜찮으세요? 소감이 그냥 보자마자 그냥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라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정말 당시에 제가 2015년도에 간담회를 다녀왔던 것 같아요, 뉴욕에. 우리 2015년도에 만난 것 같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를 보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에서는 아마도 정말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 조금씩 조금씩 보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지,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곁에 있는 분들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음, 저만 아팠고, 우리 아이들만 없어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지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었을 거예요.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 영화를 보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옆에 그렇게 많이 계셨었고, 그리고 함께 목격을 해주셨고, 그리고 함께 아파해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2014년도 4월 16일에 그때 당시에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니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함께 정말 끝까지 진상규명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보여주신 것 같았거든요. 어, 정말 일전에 한번 제가 라디오 나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분들이 함께 아파해 주셨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확연하게 제가 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게 우리 감독님들 정말 다방면으로 곁에서 열심히 띄워주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빈 어머님께 혹시 드릴 질문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경빈 어머님께 드릴 질문도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셔서 그중에 몇 개만 골라서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경빈 어머님, 화팅!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도 해주셨고요. 늘 기억하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칠주기를 맞으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부족했구나입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실의 인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경빈 어머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의 격려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다시 한번 힘내세요, 어머님. 감독님께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옮기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영화 속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세월호 가족들을 산타 이상이라고 하신 커피 공방 사장님의 말씀이 초반부에 있는데요. 웃으면서 말하시는데 이 영화를 관람하시면서 이분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촛불이 승리한 기억이 남을 텐데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도 촛불이 있어 희망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아마 이 두 질문은 감독님에게도 그리고 어머님께도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어머님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인터뷰하면서 산타가 우리 동네에 오시는 것 같은 일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그 커피 공방 사장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인터뷰하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편집을 하고 하면서 그 말이 어쨌든 계속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무슨 뜻일까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월호 참사야말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알게 된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을 알게 해준 계기였기 때문에 너무 선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물론 그게 너무 아픈 거죠. 유족을 만난다는 것도 너무 유족들의 슬픔을 마주해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그 되게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런 그 슬픈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의 수준 혹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를 이 아픈 사건으로 이 아픈 계기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다. 미안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화를 아마 다 보시고 나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보시고 좀 시간이 지나시면 그 말이 좀씩 더 크게 다가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 다음 질문도 대답해야 되나요? 어머님 다음 그럼 질문. 다음 질문은 네네. 어머님께서 해주시죠. 촛불이 어, 있어 희망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 그 마음이 정말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감사의 그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정말 7주기가 되는 우리 4월 16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일단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있는 이 길에 늘 보면 제일 앞에서 애써주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늘 가까이에서 그렇게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본인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고 있는 가족들의 일보다도 뒷전에 놓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해 주고 계시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빈 어머님께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진실 규명을 위한 앞으로 유가족들의 방향성 혹은 계획 그리고 저희같이 시민운동가들이 지향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머님이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제일 어려운 어, 질문을 제가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네. 그냥 저는 솔직히 그냥 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의 부모로서 늘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앞서주시고 저희들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고 있는데요. 늘 오히려 제가 감동받고 열심히 그 보고 배우는 입장이지 않나 싶은데 그냥 현재처럼 그냥 계속해서 그리고
국회에서든 청와대에서든 이런 조금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이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같이 힘을 내서 싸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강화문에서 그렇게 촛불을 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가능하다라는 이런 희망을 봤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진상규명이 반드시 될 거야, 해줄 거야, 이렇게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고 안타깝긴 한데요. 적어도 지금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한번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진상규명하고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그 논의를 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아서 가고 있는 이 길을 그냥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길에서 만약에 가족들이 가는 이 길이 그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건 조금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셔서 꼭 하루 빨리 진상규명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함께 잡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사람이 남더라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해주셨죠? 그 네, 믿음 했습니다. 믿고 네, 꼭 저도 힘내서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없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머님께 전화해서 따끔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5명 혹은 6명의 주인공들이 영화인 당신의 4월 영화 속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유경 그 기록관리학 대학 전공 대학생이라든가 뭐님 통인동 커피 사장님 같은 경우 커피 공방 사장님, 뭐 인천 중학교 교사님 조수진님, 그리고 인권위 단체 정주현님도 계셨고, 그리고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멸치 양식을 하시는 이옥경님이었는데,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 중에 3번째였는데요.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분들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독님에게는 4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9시 49분이어가지고 어젯밤 늦게까지 또 다른 또 일정을 막 소화를 해서 제가 약간 말을 더듬기도 하고 상태가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해 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주인공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제1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목격자로서 최후로 가 침몰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련의 한국 사회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평범한 시민으로서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줄 분들을 찾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침몰이라는 그 사건을 중심에 놓고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한 분 한 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 이용영 씨인데,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또 가깝기도 했지만 실제 그분이 그 침몰 이 세월호 사건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되게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생활 터전이 다 못 쓰게 됐고, 한동안
그 공간에서 아예 어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한동안, 정말 한동안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희생자분들을 구하려고 또 그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트라우마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호경 씨 같은 경우는 아주 간접적인 어떤 목격자라기보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당사자인, 정말 당사자인 그런 분이 계시고,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 왜냐하면 선생님은 사건하고는 멀리 계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부모님 혹은 주 양육자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사실은 선생님이잖아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충격을 정말 많이 받으셨고,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끼리도 사건 이후에 이제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항상 답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이 선생님들의 존재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그 단원고 학생 비슷한 연령대인 분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었고, 그다음에 정지환님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도움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거의 6월 뭐 이럴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의 심정이나 이런 상황을 구술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왜 금요일에 돌아오려 이런 책도 내시고 하실 수 있었던 게 그 기록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분의 또 남편분이 마침 또 화가셨는데 잠수부 관련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담고 싶었고, 그다음에 다 했나요? 카페 사장님 되게 중요한데, 카페 사장님은 그 청와대 앞에서 카페를 하고 계셨나요? 근데 그 카페가 그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건 이후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청와대를 찾아오실 때마다 되게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농성도 하시고, 예, 농성도 하시고 그럴 때 그런 모든 모습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족을 지켜본 분으로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냈나,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었나라고 쭉 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봤어요. 그 타임테이블 안에서 각자 이야기해 주실 부분들을 찾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분들을 섭외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네. 길어졌죠. 아닙니다. 어머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영화에 나오는 당신처럼 삼자로서 세월호를 바라봤고,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어머님과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다른 희생자 가족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어머님이 최근 3년 전에 청와대 시위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경빈 어머님께서 청와대 시위를 시작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너무 슬퍼요. 아, 죄송합니다. 힘든 질문을 너무 이렇게 계속하게 되네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참 답이 없는 그런 청와대의 그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 2014년도에 이미 세월호는 사고였다라는 검찰의 그 답변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제가 쭉 경빈이 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경빈이는 그날 당시에 헬기를 타고 나왔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 2019년도 청와대 농성을 시작하면서 경빈이 영상을 발견했던 건 그때 당시에 헬기가 아닌 배를 타고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배를 타고 나오게 된 경위라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다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했었을 때 그냥 2, 30분이면 됐을 그 헬기를 태우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던 거였고 거의 약 5시간에 걸쳐서 배를 하나를 태워서 그냥 병원으로 이송한 것도 아니었고 이 배는 내가 갈 수 있는 이 구역이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배에서 배로 그리고 다른 배로 그렇게 해서 옮기면서 거의 약 5시간에 걸쳐갖고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나왔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였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었고 살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면 한 발 제가 양보를 해서 이 아이가 살 수 없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정말 그 환자로서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받아야 할 그러한 그 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정말 살아서 나오면 안 될 그 환자의 취급을 받았던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 2014년도에 검찰에서 그러한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에 특허 정말 그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명명백백히 다 밝혀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공무원들의 체계가 내 가족을 아니면 나의 잘못을 반드시 뒤엎어 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라는 그 자체가 도저히 안 믿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찰을 제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해서는 정말 정말 일명 뭐 백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변함없이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모든 걸 다 밝혀라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대통령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수사단 꾸려지고 이틀 만에 제가 청와대를 쫓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피켓팅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그리고 내려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밑에 그 일하시는 분들 시민리 수석님 비롯해서 자꾸 이제 저희한테 전해주는 이야기는 걱정하지 말아라. 신경 쓰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줄 테니까 내려가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걸 늘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저희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믿고 기다릴 수는 없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믿고 내려갈 수 있는 그 답변 하나만 좀 해달라. 그리고 이지 섞인 그 대답 한마디만 해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주시지 않길래 1년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청와대라는 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제가 그 뉴욕에 가서 어, 정말 피켓팅을 하면서 아마 펑펑 운 날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도 추운, 정말 뼛속으로 바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 추운 날, 그 추위에도 무릅쓰고 피켓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경빈이의 엄마로서 너무 창피했고, 나만 힘들고 나만 너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도 정말 만만치 않게 너무 춥더라고요. 지붕 하나 없이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그냥 오로지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바람이 불면 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송농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끝까지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안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적어도 검찰도 그렇고 사참위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해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그 위치라던가 장소라던가 쫓아다녀야 될 곳들도 많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낸 거는 아니었고 끝까지 답변을 듣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앞세워서 매주 토요일마다 피켓팅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시민들 포함해서 각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끝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에서 우리 그 안전공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시민안전교육원이라 그래서 오늘 개관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물심양면으로 해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가족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관심 끝까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7주기 때까지 진상규명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금 답변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진상규명 위해서 세월호 끝까지 진상규명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뭐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약속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그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어머님께서 왔을 때 기억이 나네요. 정말로 저희들이 매달 뉴욕타임즈 앞에 가서 그 정말 찬 겨울바람 맞으면서 2시간씩 서 있었었는데 그 기억이 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제 유경근님께서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때 유경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다 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 뭘 더 할 수 있나? 저희들이 했던 것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 했던 것들 감독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했던 것들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나 묻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았다. 그래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그 약속 이행 해달라고 우리는 할 것을 다 했으니 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또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감독님께 돌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다큐가 정말 힘들까? 라고 짧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분은
작품을 만드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특히 기억나시거나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힘들까라는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분들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받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로를 같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영화 자체가 막 뜨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월호 침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세월호 다큐에서 아마 세월호 침몰 장면이 나오지 않은 다큐는 지금까지는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가 만들어낸 우리의 트라우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시는 분들이 그 시간, 그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잘 이렇게 돌아보시게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보면 막 그냥 눈물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이렇게가 아니라 영화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냈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으면 덤덤하게 당연히 저희들 마음은 덤덤하지 않은데요. 사건과 그 안에 에피소드들은 덤덤하게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언론 이제 인터뷰 다니고 홍보하러 다니면 기자분들이 이제 저를 하시기 전에 영화를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그 영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못 보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랑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빨리 볼 걸 그랬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보는 거를. 근데 이제 보고 났더니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 자기가. 그러면서 빨리 볼 걸 그랬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그날이 준 충격, 아픔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아주 안 힘들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생각하신 것보다는 그리고 그냥 힘들지만은 않고 또 우리가 서로 이 영화는 서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의지하면서 사는 거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시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잘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면 같이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도 받지 않으실까라는 따뜻한 마음도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해주실 거는 우선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별점 테러를 당했어요. 그 네이버에.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시지도 않고 1점을 막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보면 거기에 예매 버튼이 있고 예매를 해서 이제 그 보신 분들이 그 댓글을 단 거는 거의 9점, 10점인데 그 예매 안 하고 그냥 들어오셔서 이렇게 영화도 안 보고 이렇게 남기신 분들은 막 1점, 지겹다, 아직도 이 얘기냐, 선거되니까 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보궐선거가 있을지 몰랐는데 왜 나한테 또 나왔다 그러지? 나는 원래 4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거고 보궐선거가 4월에 생긴 거지 내가 보궐선거가 있길 바란 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그냥 우습게 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그동안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런 반성도 들고 세월호 참사 자체를 애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아무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같이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영 싸움으로 이 세월호 참사를 활용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가서 네이버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별점 좀. 네이버 아니거든. 댓글 꼭 가서 엄청 달겠습니다. 그래서 1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경민 어머님이랑도 그 사적으로 만나서 막 수다도 떨고 그러거든요. 근데 경빈 어머님이 엄청 힘을 주세요, 사실은. 재미난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러시는 이유가, 유가족이 너무 슬프게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슬프면 사실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러 더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안부를 묻고, 아, 괜찮니?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아까 한 사람이 남아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오래 살면 이긴다라고 전 요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도 좀 잘 살피고요. 이 대답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답을 같이, 만날 때까지, 구할 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그 다음에 서로 챙기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정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 거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역사를 바꾸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혹은 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모여서 바꿔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냉소적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있으면 그 대답을 꼭 구할 수 있을 거다. 우리 편이 더 많아지고 이 대답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7주기 추모제를 준비하면서 당신의 4월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다큐처럼 많은 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생각해보자라고 덮어두고 제가 간담회를 경빈 어머님을 초대하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경빈 어머님께서 장구하기 4월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와 닿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봐야 되는 거구나. 힐링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다큐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중간중간에 보면 이 검은색 자막에 검은색 바탕 화면에 자막이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죽음이 일상이 되었다. 어떻게 울어야 할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시간이 멈춰버렸다.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입안엔 절망만이 가득했다. 회복은 기억하고 애도하고 안전을 확립하며 시작된다. 회복은
단계별로 나아가지 않는다. 회복의 마지막은 일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이 글들을 처음 봤을 땐 잘 몰랐는데 두 번째 보면서 7년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어머님께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실 어머님께 물어본 질문은 어머님 건강 어떠신가 이고요. 그 질문과 함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7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아들을 잃은 아픔으로 시작했던 어머님이 지금은 투사가 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 8봄을 겪으면서 어머님은 앞으로 어떤 분이 되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시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실 수 있을지 저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려운데요, 진짜. 아이고, 네. 건강은 늘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그냥 네. 되도록이면, 진상규명이 가는 길이 짧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왠지 자꾸 길어질 것 같은, 조금, 좀 슬픈 예감이 자꾸 있어서, 되도록이면, 중간중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딱히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건강이 다들 좀 안 좋아서, 수술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이제 병행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중간중간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모르겠어요. 경빈이를 잃고 아이들을 잃었던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저 또한 똑같은데요. 당시에는 그냥 아이를 잃었던 그런 엄마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온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느꼈던 건 참 이 사회에 아픈 분들이 많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참사와 이런 사건, 사고가 참 많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거리에서도 세월호뿐만이 아니고 이런 목소리들을 높여서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뒤늦게 너무 이 아픔을 많이 한 분들이 이렇게 계셨었는데 그 아픔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런 자신이 굉장히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함께 하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의 모습이 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투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지만이 제2의 제3의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2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세월호 참사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스텔라 데이지오 지금 그 사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다 보면 세월호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지만 우리도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란 그 가족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가끔씩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네, 그 마음뿐인데 투사로 봐줬다 그러면 투사가 되죠. 꼭 진상규명 될 때까지 투사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뒤에서 함께 돕겠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말씀만, 네, 말만 예, 전해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4월이라는 영화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테마인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주디 서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트라우마란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일컫는다. 타인이 죽음이나 상해의 위험에 놓이는 사건을 목격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는다. 아마 저도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는 트라우마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그 사건을 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독일 친구가 울지 마, 왜 이래? 그래서 같이 독일 친구랑 뉴욕 맨하탄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질문 중에 감독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뮤트가 돼 있으세요? 네. 뮤트가 되어 있으셔서. 네. 해제 됐습니다. 네. 됐나요? 네네네. 제가 이 질문을 영화 안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이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큐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다들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 말로는 다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날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뭐 그날의 날씨, 뭘 하고 있었는지 너무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되게 비슷했는데, 저도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집행위원으로 있는 영화제의 폐막식 날이었어요. 그 해. 근데 행사 폐막을 이제 잘 마무리해야 하니까 그날은 되게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뒤풀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벽면에 이제 그 TV가 있었는데, 벽면에 있는 모니터 TV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행사를 잘 마쳐야 되고, 그리고 불명이 다 구할 건데, 뭐 어디 먼 바다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이 정도의 나라에서 배가 침몰했다고 해서 사람을 못 구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행사를 잘 해야 하니까 그 속보를 좀 그 뉴스를 좀 꺼달라고 TV를 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황을 되게 안일하게 봤구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그 배 안에서 운명을 달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되게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비슷한 시간을 보냈겠죠. 네. 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부탁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4월 다큐 관람이 13일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간, 6일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이 11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앞으로 이틀 동안 가능하니까 저희들 웹사이트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 아시니까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링크로 관람해 주시고요. 친구분들 중에 혹은 지인분들 중에 세월호 다큐라고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처럼 선입견으로
안 볼 수 있는 분들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큐 관람을 권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어머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참 위로부터 세월호 침몰 원인 또는 진상 규명, 현황 등에 대해 더 보고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특검 구성은 어찌 되고 있고 경빈이 건에 대해 더 하실 일은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현재 상황은 사참위에서 추가로 전해드린 소식은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참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전해드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딱히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특별수사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진 상황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불기소 처분됐고 해경재판도 무죄 판결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고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어요. 항고장을 제출을 했는데 특별수사단이 무슨 이유를 통해서 그 한 1년 6개월여 간의 그 긴 시간을 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도대체 무엇을 보는 그런 내용이나 기록들을 어떤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에서 항고를 신청을 했는데 거의 2주 만에 항고도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돼서 다시 이제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다시 또 내면 이제는 법원에다가 다시 이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선상 추모를 하기 위해서 어제 그 11일 날짜로 해서 그 해역을 나가려고 그러고 진도를 내려갔는데 그때 2018년 4월 16일 바로 세월호 앞에 그 대기에 있던 그리고 아이들을 구조를 하려고 들어갔던 그 한 중에 그 큰 배 중에 하나가 삼천구함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어제 그 가족들을 태우고 나가려고 했던 그 배는 삼천구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그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해경 재판도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참, 그 가족들 앞에 삼천구함을 딱 들이대고 그 배로 가족들을 태우고 나가겠다고 정말 들어왔던 그 정말 이게 가족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시를 당하게 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란 듯이 삼천구함을 들이대놓고 타고 가자고 그렇게 했었던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가족들은 차마 그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가족들은 그냥 목포 신항으로 들어와서 세월호 앞에 가서 추모를 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적어도 정말 이러한 상황을 두 번 다시 정말 이 피해자를 우롱하는 이런 상황을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진짜 하루빨리 진상규명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그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뭐 세부가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렇게 파고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저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매우 좀 심각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정말 하나라도 좀 가까이 들어오셔갖고 저희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함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어도 특별수사단에서 내놓은 답변으로 치면 우리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우롱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던 거를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찰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왜 사찰을 당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그냥 일반 부모였었고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때 당시에 경찰 그 뭐 종로경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이 국정원에서도 사찰을 당했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국민들 또한 사찰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의 분노가 확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너무 조용하게 넘어갔던 거 이 자체도 저는 너무 이러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넘어갔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왜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서 왜 이런 사람들이 당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따지고 본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참위뿐만이 아니고 검찰에서 내놓은 이런 답변들 이 모든 걸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라도 막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지금 참 답답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함께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인 것 같아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이 문재인 정부가 끝이 나는 날짜이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9일이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문재인 정부 기간 안에 임기 안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일 오기를 바랍니다. 삼청 사실 고함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열심히 해서 진실 규명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감독님께 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재밌기도 하고요.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출연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인공분들이 출연료를 주셨나요? 작은 영화사의 어려움이 있는데 주인공분들이 출연료는 받고 출연을 하신 건지 줄 수 있는 형편은 되셨는지 아마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일부러 하신 것 같습니다. 뮤트를 좀 풀어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네. 그 한국이랑 좀 미국이랑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해요. 실제 그 현장이.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특히 다큐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계약서를 아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뭐 20달러라도 준다. 뭐 이런 게 아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그런 게 없고요. 예, 한국은 이제 토양 자체가 그런 게 우선은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챙겨드리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는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서로 시간을 나누고 그다음에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홍보하러 다닐 때도 이렇게 뭔가 비용을 드리고 싶고 막 챙겨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항목이 뭐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제 돈으로 이렇게 뭘 사가죠. 그냥 음식을 사간다거나 뭐 고기를 사간다거나 아니면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를
워낙 피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담배를 함부로 사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사비로 막 쓰는데요. 근데 이제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요즘 홍보 다니실 때 저 말고 이제 그 주인공분들 중에서 또 다니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근데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유 뭐 한 배를 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 얘기를 하니까 좀 슬픈데 막 이러면서 그래 우리는 한 배를 탔지 다 우리 다 그 같은 마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36분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지면 또 감독님께서도 어머님께서도 피곤하신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두 분의 소감 혹은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에게 질문을 보낼 기회가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두 분만 짧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언뮤트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다면 두 분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사회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있으신가요? 그럼 미령님 뮤트를 풀어주시고 그분에게 질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김창중 대표님 해드렸. 네, 네, 김창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립니다. 네, 저도 이게 마지막까지 영화를 못 보다가 우리 기자 분들이 말했던 그 마음을 동감하거든요. 저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 마지막까지 못 보다가 한 5시간 전에 영화를 봤고요. 참 아직도 저도 그 세월호 하면은 네, 뉴욕에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깨어나게끔 해줬던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쪽에 관심 있고 현재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감독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나오는 그 인물 중에 그 문지성 아버님 그죠 카메라 들고 계속 촬영하시던 그분이 계속 저기 남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계속 남고 이분 얘기가 나중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뭔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른 주인공분들은 사실은 이 세월호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 없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아버님을 이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지 않았나라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되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얘기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냥 좀 그냥 자제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그런 제작상에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감독님? 네네네네. 됩니다. 갑자기 잘 들립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될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 영화는 이제 참사를 지켜본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유가족의 인터뷰를 넣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근데도 유가족이 계속 나오시는 거는 저는 유가족 분들은 너무 아까도 이야기 나누면서 나왔었는데
이미 너무 훌륭한 활동가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단단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 유가족은 저렇게 잘 계신다. 우리가 잠시 잊고 일상 때문에 뭐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거나 일상 때문에 이제 같이 하지 못해도 이 유가족분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계신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열심히 계속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영화 안에서 이용영님이라고 어민분이 수습한 그 학생이 그 문종택 그 지성 아버님의 아이예요. 그래서 지성이를 수습하셨거든요. 이 어민분이. 그래서 근데 영화 마지막쯤에 보면 이 두 분이 웃으면서 약간 농담 따먹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슬프지만 그 사건을 인연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우리가 사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꼭 말로 안 하셔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두 분이 이제 약간 농담 따먹기 하면서 계시거든요. 예, 저는 그 모습도 사실은 좀, 아이고, 또 전화가, 예, 이제 막 업무를 볼 시간이어서 여러 군데서 막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굳이 유족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 모습만으로도 이분들은 여전히 자기의 몫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걸 좀 전달하고 싶었고, 예,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거다. 서로, 곁에 있으면서 사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죠. 예, 그래서 아버님이 아무 말씀은 안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약간 농담처럼, 왜 한 개 만들려고 그래? 약한 모습이야. 뭐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가족이 막 약간 웃으면서 나온 다큐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고 따뜻하면서도 내가 같이 해야지,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도 같이 드실 것 같아서 진짜로 꼭 보시기를 주변에 권해주세요. 이게 그냥 영화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예, 오히려 더, 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죄책감이 아닌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활동에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더 건강한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말씀 혹시 한 분 더 계시다면 질문을 받아볼까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두 분의 마지막 으로 하시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마지막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소감도 괜찮고요. 7주기를 맞이하는 마음도 괜찮고요. 늘 안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 늘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끼리 늘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안 아팠으면 좋겠고 늘 건강 챙기면서 그리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당신의 4월 제가 대종님한테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냥 우리는 그 2014년도 4월 16일 그날
모든 이 세월호 참사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트라우마는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나만 모르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함께 영화를 시청해 주시고 이게 나의 아픔이었고 당신의 아픔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트라우마들을 조금씩 좀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늘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프지 마십시오.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도 마지막 언뮤트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좀 용기도 북돋아 주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너무 아쉽고요. 나중에 꼭 기회 되면 저도 어머니랑 같이 불러주세요. 저희가 약간 툭시스터즈라고 저 준숙, 전인숙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약간 농담도 잘 하고요. 둘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또 안부를 서로 물어볼 수 있고 진짜 코로나 이후에 서로 만나서 안부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이 답을 같이 구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 47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영화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갔는데 주인공 중에 정주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세월호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께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드신 것도 알고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셔서 잠도 못 자는 것도 알지만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함께 어머님 힘내주십시오. 저희도 감독님과 더불어 정말로 열심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과 어머님께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다 뮤트 풀어주시고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뮤트를 감사합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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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봐요. 실제로 만났으면 정말로 감독님 말씀처럼 서로 안고 이야기하고 눈빛 마주치고 손도 잡고 울고 그럴 텐데 코로나라는 이런 세상이 와서 참 어렵긴 하네요. 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독님과 어머님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다 함께 약속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빨리 봅시다. 김대정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갖고 빨리빨리 봅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뉴욕 뉴저지 사모분들은 제가 이 회의가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그리운 한씩 아껴 불러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번 고